말레이시아 클랑항의 항만국장 아즈만 빈 다르마는 계약 체결 직전이었던 한국 기업과의 협상을 일방적으로 중단했습니다. 최종 합의까지 불과 6주를 남겨둔 시점이었습니다. 그가 선택한 것은 가격이 절반 이하인 중국산 크레인이었습니다. 예산을 대폭 줄일 수 있는 데다 작업 속도는 1.5배 빨라집니다. 이보다 더 좋은 제안은 없습니다. 상사는 그의 결정을 선견지명이 있는 판단이라며 칭찬했습니다. 하지만 본격적인 가동 후 불과 3개월 뒤 동남아시아 최대 규모의 항구에서 예상치 못한 사태가 발생합니다. 열대성 폭우 속에서 기능을 잃어가는 거대한 철골 구조물들, 항구 안에서 발이 묶여버린 국제 컨테이너선들, 국가의 경제 기반을 흔드는 심각한 손실. 한편 현대중공업이 다음으로 선택한 국가는 놀라울 정도로 대조적인 결과를 손에 쥐게 됩니다. 과연 무엇이 이 두 나라의 운명을 갈라놓았을까요? 2021년 3월 말레이시아 클랑항만국의 회의실에서 4개 회사의 프레젠테이션이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항만국장 아즈만 빈 다르마는 두꺼운 제안서들을 비교하며 보고 있었습니다. 노후된 겐트리 크레인 4기의 교체. 이 결정은 그의 20년 경력의 정점이 되어야 했습니다. 현대중공업 기술부장이 마지막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30년간의 안정적인 가동을 보증합니다. 전 세계 480기 이상의 납품 실적이 그것을 증명합니다. 견적 금액은 240억 원. 부하 직원들 사이에서 술렁임이 일었습니다. 예산 한도는 150억 원이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주 재정심사위원회에서 아즈마는 날카로운 질문 공세에 시달렸습니다. 어째서 예산의 1.6배나 되는 제안을 검토하고 있는 겁니까? 재무부 심사관이 차가운 시선으로 물었습니다. 현대중공업의 기술력은 이미 검증되었습니다. 아즈마는 자료를 보여주며 설명했습니다. 베트남에서는 지난 10년간 170기 이상을 납품하며 최대 점유율을 확보했습니다. 하지만 심사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예산은 승인할 수 없습니다. 다른 선택지를 검토해야 합니다. 사무실로 돌아온 아즈마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중국 제조업체의 제안서도 놓여 있었습니다. 가격은 130억 원, 예산 안에 들어오는 금액이었습니다. 상하이에서 3년간 고장 없음, AI 제어로 작업 속도 1.5배, 원격 감시 시스템 기본 장착, 카탈로그의 사양은 매력적으로 보였습니다. 부하 기술 담당자 말리크가 자료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국장님, 중국산에 대해 조사해 봤습니다. 확실히 상하이에서는 문제없이 작동하고 있습니다. 아즈만이 물었습니다. 열대 환경에서의 실적은? 말리크는 잠시 말을 더듬었습니다. 그건 아직 사례가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최신 AI 제어 시스템은 환경 적응 능력이 높다고 합니다. 그날 밤 아즈마는 집에서도 계속해서 고민에 빠졌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2개의 제안서가 놓여 있었습니다. 현대중공업 240억 원 30년 보증, 중국 제조업체 130억 원 최신 기술, 눈앞에 싱가포르항이 아른거렸습니다. 동남아시아 최대의 물류 허브, 연간 처리 능력은 클랑항의 2배 이상이었습니다. 효율을 높이지 않으면 이길 수 없어 그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임원회의에서 아즈마는 제안했습니다. 중국산을 도입하고 싶습니다. 예산 내에서 최신 기술을 도입할 수 있어 경쟁력이 월등히 향상될 겁니다. 교통부 장관이 흥미를 보였습니다. 구체적인 효과는? 아즈마는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열었습니다. 연간 처리 능력이 현재 100만 TEU에서 180만 TEU로 증가합니다. 인건비 절감으로 연간 80억 원의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싱가포르로부터 점유율을 되찾아오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숫자가 가진 마법. 회의실의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재무부 장관이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산 내에서 성과를 극대화한다.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원하던 제안이야. 하지만 베테랑 고문인 하산이 손을 들었습니다. 잠깐만요. 열대 환경에서의 실적이 없는 설비를 도입하는 리스크는 어떻게 할 겁니까? 아즈마는 준비했던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최신 AI 제어 시스템은 환경 데이터를 학습하여 자동으로 조정합니다. 오히려 기존 방식보다 환경 적응력이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사는 납득하지 못한 표정이었지만 더 이상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표결 결과는 명백했습니다. 만장일치로 중국산 도입이 결정되었습니다. 아즈마는 현대중공업 담당자에게 연락했습니다. 이메일로 통보했습니다. 신중하게 검토한 결과 이번에는 다른 제안을 채택하게 되었습니다. 귀사의 기술은 높이 평가하지만 예산 제약으로 인한 결정입니다. 3시간 후 답장이 도착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의 제안이 귀사의 필요에 부합하지 못했다니 유감입니다. 참고로 저희 생산 라인은 이미 다음 프로젝트로 채워져 있으니 향후 거래에 대해서는 다시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중하지만 미묘하게 거리를 두는 듯한 문장에서 아즈마는 순간적인 위화감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는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는 옳은 판단을 했어. 그는 스스로에게 되뇌었습니다. 같은 시각, 남동쪽으로 1103km 떨어진 곳, 태국의 램차 방항에서도 비슷한 선정 작업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항만공사 이사장 솜차이는 전혀 다른 접근법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기술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3개월에 걸친 상세한 조사를 지시했습니다. 가격만으로 결정할 수는 없습니다. 위원회 첫 회의에서 솜차이는 선언했습니다. 이 항구는 국가의 생명선입니다. 24시간 365일 단 한순간도 멈춰서는 안 됩니다. 한 위원이 중국산의 우수성을 설명했습니다. AI 제어로 효율이 1.5배 향상됩니다. 초기 비용도 30% 이상 저렴합니다. 하지만 솜차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효율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가동률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멈추지 않는 설비야말로 가장 효율적인 설비입니다. 그는 환경공학 전문가를 초빙했습니다. 방콕 대학교의 수라퐁 교수였습니다. 램차 방항의 환경 조건을 설명해 주십시오. 수라퐁 교수가 데이터를 제시했습니다. 연평균 기온은 30도, 최고 기온은 42도에 달합니다. 습도는 항상 높아서 90%를 넘는 날이 계속됩니다. 바다로부터 염분을 포함한 바람이 항상 불어옵니다. 이것은 기계에 있어 극도로 가혹한 환경입니다. 솜차이가 질문했습니다. 중국산 크레인은 이 환경에서 테스트되었습니까? 전문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상하이는 온대 기후입니다. 연평균 기온은 14도죠. 환경 조건이 전혀 다릅니다. 솜차이는 재무 담당자에게 TCO 총 소유 비용 분석을 의뢰했습니다. 구매 후 30년간의 모든 비용을 계산하는 것이었습니다. 2주 후에 나온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초기 비용은 중국산이 130억 원, 현대중공업 제품이 240억 원이었습니다. 하지만 30년간의 총 비용에서는 중국산이 350억 원에 달하는 반면 현대중공업 제품은 280억 원에 그칠 것으로 예측되었습니다. 안정적인 가동이 전제되었지만 그 차이는 명백했습니다. 솜차이는 임원회에서 설명했습니다. 값싼 것을 사서 2번 돈을 쓰느냐, 확실한 것을 사서 한 번에 끝내느냐, 항만 설비에 요구되는 것은 모험이 아니라 확실성입니다. 태국 정부는 현대중공업의 채택을 승인했습니다. 예산은 추가로 편성되었습니다. 6주 후 말레이시아 클랑항에 중국산 크레인이 도착했습니다. 거대한 배에서 내려지는 새로운 기계. 붉은색과 은색의 투톤 컬러가 아침 햇살을 받아 빛나고 있었습니다. 아즈마는 항구 사무실에서 그 광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바뀔 거야. 설치 작업은 2달이 걸렸고 7월 15일
가동 테스트의 날을 맞이했습니다. 새벽 5시 클랑항의 관제센터에 직원들이 모니터 앞에 늘어섰습니다. 아즈만도 자리를 함께 했습니다. 시스템 가동. 그위스브 엔지니어가 스위치를 올렸습니다. 거대한 크레인이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AI가 자동으로 위치를 조정하고 첫 번째 컨테이너를 집어들었습니다. 40피트 컨테이너가 공중으로 떠올랐습니다. 부드러운 움직임, 빠르다. 누군가 중얼거렸습니다. 기존 크레인이라면 90초 걸릴 작업이 60초 만에 완료되었습니다. 확실히 1.5배의 속도였습니다. 테스트는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8월 1일 정식 운영이 시작되었습니다. 현지 언론은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클랑항, 최신 AI 기술 도입, 싱가포르에 대항할 비장의 카드. 첫 달의 실적은 기대를 뛰어넘었습니다. 컨테이너 처리량이 전년 동월 대비 23% 증가했습니다. 하은 회사들의 문의도 늘어났습니다. 아즈만의 스마트폰에는 축하 메시지가 계속해서 도착했습니다. 축하하네. 정말 훌륭한 판단이었어. 교통부 장관의 친필 편지도 도착했습니다. 국가 이익에 기여하는 결단에 감사드립니다. 8월 말 항만국의 원례 회의에서 아즈만은 자랑스럽게 보고했습니다. 새로운 크레인 덕분에 처리 능력이 30% 향상되었습니다. 싱가포르를 경유하던 화물 일부가 이쪽으로 넘어오기 시작했습니다. 회의실은 박수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부하 직원 말리크가 말했습니다. 국장님의 성현 지명이 증명되었네요. 그날 밤 아즈마는 오랜만에 일찍 퇴근했습니다. 아내와 딸이 저녁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아빠, 신문에 나왔어요. 딸이 기사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모든 것이 순조로웠습니다. 그렇게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3주 후 그 확신은 소리를 내며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가동 3개월 후인 11월 초, 클랑항의 순조로운 운영은 갑작스럽게 끝을 고했습니다. 아침 8시, 아즈만이 커피를 마시며 주간 보고서를 훑어보고 있을 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는 운항관리센터장의 이름이 떠 있었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가슴을 스쳤습니다. 국장님, 3번 크레인이 멈췄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긴박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상황을 자세히 설명해. 아즈마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유압 시스템의 압력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덴마크의 대형 컨테이너선이 하역 중이었는데 작업이 중단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국지적인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후 2시간 동안 악몽은 연쇄적으로 일어났습니다. 1번 크레인도 다운되었습니다. 4번 크레인의 제어 시스템에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말리크가 뛰어들어왔습니다. 국장님 큰일 났습니다. 4기 중 3기가 작동 불능입니다. 아즈만의 등에서 식은땀이 흘러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원인이 뭐야? 기술팀으로부터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유압 시스템의 냉각 기능이 저하되었습니다. 기온과 습도가 설계 기준을 초과한 것 같습니다. 그 순간 아즈만의 뇌리에 하산 기술 고문의 경고가 되살아났습니다. 열대 환경에서의 실적이 없는 설비를 도입하는 리스크는 경고했던 일이 현실이 된 것입니다. 말레이시아의 11월은 우기가 시작되는 시기, 기온 35도, 습도 85%, 그 가혹한 환경 속에서 중국산 크레인의 약점이 드러났습니다. 항구 안에는 6척의 컨테이너선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작업을 못해 꼼짝달싹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선사들로부터 연락이 빗발치고 있습니다. 말리크가 태블릿을 보여주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상황은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중국 제조업체에서 파견된 기술자들이 도착했지만 그들 역시 당황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습도에서는 유압 시스템의 냉각이 따라갈 수 없습니다. 상하이에서는 상상도 못할 환경입니다. 아즈마는 분노를 억누를 수 없었습니다. 카탈로그에는 환경 적응 능력이 높다고 쓰여 있었잖소. 기술자는 미안한 듯 대답했습니다. AI 제어는 우수하지만
물리적인 냉각 능력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하드웨어 설계 자체가 열대 기후용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가동 중단 3일째, 항구의 기능은 완전히 마비되었습니다. 대기 중인 컨테이너선은 12척으로 늘어났습니다. 하루 채선료는 한 척당 약 5천만 원. 12척이면 매일 6억 원의 손실이 발생하는 셈이었습니다. 하은 회사들의 불만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항구는 못 쓰겠어. 다음부터는 싱가포르를 경유하겠소. 세계적인 해운사 머스크의 통보였습니다. 아즈만의 스마트폰에는 SNS 알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클랑항 대규모 문제 발생, 동남아 물류 대란, 싱가포르로 화물 집중 가속화, 게시물은 순식간에 퍼져나갔습니다. 아즈만은 의자에 깊숙이 앉아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3년간 문제 없음, 그 말을 믿었던 자신, 현대중공업과의 계약을 파기했던 자신, 모든 것이 잘못이었던 걸까? 중단 일주일 후 중국 제조업체로부터 긴급 대응 방안이 제시되었습니다. 추가 냉각 시스템을 설치해야 합니다. 비용은 한 기당 30억 원입니다. 아즈마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물었습니다. 내기에 120억 원이라고? 그건 당연히 원래 계약에 포함되어야 하는 것 아니오? 중국 측 담당자는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계약서를 확인해 보십시오. 표준 사양은 온대 기후에서의 사용을 전제로 합니다. 열대 기후 사양으로의 변경은 옵션 사항입니다. 결국 처음부터 적합하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중국 내에서의 3년이라는 실적, 그것은 의미 없는 숫자였습니다. 상하이의 기후와 클랑의 기후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런 기본적인 사실을 왜 확인하지 않았을까? 하지만 악몽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2주째 되던 오후 더욱 충격적인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이번 크레인 구조재에서 균열이 발견되었습니다. 검사팀의 긴급 보고입니다. 염분으로 인한 부식이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방청 처리가 해양 환경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손실은 계속해서 불어났습니다. 멈춰선 크레인은 4기 모두였습니다. 항구의 처리 능력은 0이 되었고 체류 화물은 2만 TEU를 넘어섰으며 경제적 손실은 하루 20억 원에 달했습니다. 항만 관련 고용에도 영향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하역 노동자의 절반이 자택 대기 상태에 들어갔습니다. 창고 회사들은 화물을 처리하지 못했고 운송 회사들의 운송 계획은 엉망이 되었습니다. 지역 상공회의소가 긴급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클랑항의 기능 정지로 인해 지역 경제가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말레이시아 정부는 대책 본부를 설치했습니다. 교통부 장관이 직접 아즈만을 호출했습니다. 설명해 보시오. 어쩌다 이런 사태가 벌어졌는지. 장관 집무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즈만은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중국산 크레인은 열대 환경에 대응하지 못했습니다. 설계 단계부터 고려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장관은 서류를 책상에 내리쳤습니다. 사전 환경 적합성 테스트는 실시했나? 아즈만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예산 절감을 우선시하여 상세한 검증을 생략했습니다. 그것이 제 판단 착오였습니다. 국가 프로젝트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실사, 즉 구매 전 상세 조사가 비용 절감이라는 명목에 완전히 생략되었던 것입니다. 장관은 차가운 시선으로 말했습니다. 당신은 초기 비용만 보고 장기적인 가치를 보지 못했어. 그 결과 국가에 막대한 손실을 입히고 있는 거야. 중국 제조업체로부터 도착한 수리 비용 견적서는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냉각 시스템 추가 120억 원, 구조재 보강공사 80억 원, 제어 시스템 개조 50억 원, 합계 250억 원. 애초에 현대중공업으로부터 구매하려던 가격을 뛰어넘는 금액이었습니다. 왜 이렇게 비싼 겁니까? 아즈마는 전화로 중국 측 책임자를 다그쳤습니다. 상대방의 대답은 냉정했습니다. 계약서에 명시된 표준 사양을 납품했습니다.
열대 환경에 대한 적응은 추가 비용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구매자의 책임에 확인해야 할 사항입니다. 싼 게 비지떡. 그 말이 바로 국가적 차원에서 증명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밤 아즈마는 홀로 사무실에 남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클랑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한때 찬란하게 보였던 항구의 불빛이 지금은 어둡게만 보였습니다. 그의 스마트폰에는 해고된 항만 노동자들, 수입을 잃은 창고 회사, 파산 직전의 운송업자들로부터 온 메시지가 넘쳐났습니다. 수리 비용 견적서를 앞에 두고 아즈마는 마지막 도박을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깊은 밤, 사무실의 시계가 조용히 시간을 새기고 있었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예전에 자신이 계약을 파기했던 현대중공업의 전화 번호를 눌렀습니다. 시차를 계산하니 한국은 오전 10시, 상대방이 근무하고 있을 시간이었습니다. 신호음이 3번 울리고 전화가 연결되었습니다. 오랜만입니다. 말레이시아 클랑항의 아즈만입니다. 지친 목소리는 예전에 자신감 넘치던 어조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전화기 너머에서 그때와 같은 차분한 목소리가 돌아왔습니다. 연락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어떤 일로 전화 주셨습니까? 아즈마는 순간 말이 막혔습니다. 그리고 공무원으로서의 자존심을 모두 버리고 입을 열었습니다. 이전에 취소했던 계약건 말입니다만, 혹시 아직 생산 라인에 여유가 있습니까? 한국 측의 대답은 즉각적이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저희 생산 라인은 이미 다음 프로젝트로 꽉 차 있습니다. 아즈만의 심장이 얼어붙었습니다. 그렇군요. 벌써 정해졌군요. 네. 귀사로부터 취소 연락을 받은 지 2주 후에 새로운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저희 제품은 항상 수요가 많아서요. 불과 2주. 자신이 중국산 크레인의 정식 가동을 축하하고 있을 바로 그 순간, 한국은 이미 다음 고객을 찾았던 것입니다. 아즈마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신뢰가 안 된다면 어느 나라인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태국의 램차방항입니다. 그들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신뢰성을 중시하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 순간 아즈만의 머릿속에 번개가 내리쳤습니다. 태국. 동남아시아 물류 시장의 경쟁국, 그리고 싱가포르에 이어 지역 허브를 노리는 경쟁 상대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즈마는 전화를 끊고 의자에 깊숙이 몸을 묻었습니다. 말레이시아가 저버린 크레인은 이제 경쟁국의 성장을 뒷받침하게 될 것입니다. 이보다 더 아이러니한 결말이 있을까요? 다음 날 아침, 항만국에서는 긴급 간부 회의가 열렸습니다. 교통부 장관이 험악한 표정으로 아즈만을 바라보았습니다. 당신의 판단으로 인해 국가는 막대한 손실을 입었소. 그 책임을 어떻게 질 생각인가? 아즈만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회의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항만 관련 실업자가 이미 3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재무부 장관이 보고서를 읽어 내려갔습니다. 하역 노동자, 창고 직원, 운송회사 기사들. 그들 대부분은 더 이상 가족을 부양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3만 명이라는 숫자의 무게가 회의실의 공기를 짓눌렀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통계가 아니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에게는 가족이 있고 자녀가 있고 꿈이 있었습니다. 아즈마는 클랑항에서 일하던 한 노동자를 떠올렸습니다. 50대 남성으로 세 자녀를 대학에 보내는 것을 자랑스러워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에게서 온 이메일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일자리를 잃어 둘째 아들 학비를 낼 수 없게 되어 자퇴시켜야 할 것 같습니다. 하나의 판단 착오가 수만 가족의 미래를 앗아갔습니다. 교통부 장관이 차가운 시선으로 아즈만을 향해 말했습니다. 당신의 사표를 수리하겠소. 후임으로는 신중한 판단을 할 수 있는 인물을 임명할 것이오. 아즈만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의 20년 경력은 그렇게 끝이 났습니다. 그 무렵
태국의 램차방항에서는 전혀 다른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현대중공업의 크레인 내기가 조용히 가동되고 있었습니다. 도입 후 6개월, 문제로 인한 가동 중단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솜차이 이사장은 매일 아침 항구를 시찰했습니다. 오전 6시, 이미 하역 작업이 한창이었습니다. 오늘도 순조롭군요. 젊은 기술자가 보고했습니다. 네, 모든 크레인이 계획대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한국 기술자들이 지난달에 점검차 방문했었습니다. 현대중공업은 납품 후에도 정기적으로 유지보수팀을 파견했습니다. 부품 교체 시기, 유압 시스템 조정, 제어 프로그램 최적화, 모든 것이 예측 가능한 일정에 따라 진행되었습니다. 램차 방향의 명성은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정시성이 훌륭하다. 스케줄대로 하역이 완료된다. 유럽의 한 해운 회사가 내린 평가였습니다. 항만 운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뢰성이었습니다. 약속된 시간에 확실하게 작업이 완료되는 것. 그 당연한 사실이 경제적 가치를 창출했습니다. 도입 1년 후 램차 방향의 처리 능력은 전년 대비 35% 증가를 기록했습니다. 새로운 항로가 잇따라 개설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싱가포르를 경유하던 화물 일부가 램차방으로 향하기 시작했습니다. 솜차이는 항만 노동자들과의 간담회에서 말했습니다. 이 크레인은 여러분의 일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확실하게 움직이는 설비가 있기에 새로운 일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실제로 램차방항에서는 2만 개 이상의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되었습니다. 하역회사는 인력을 늘렸고 창고업체는 사업을 확장했으며 운송회사는 새로운 노선을 개설했습니다. 태국 정부는 램차방항의 성공 사례를 국제회의에서 발표했습니다. 2023년 가을 방콕에서 열린 동남아시아 항만 포럼. 전 세계 30개국에서 항만 관리자들이 모인 자리였습니다. 솜차이가 연단에 섰습니다. 인프라 투자에서 저희가 배운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초기 비용이 아닌 총 소유 비용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중요성입니다. 스크린에 비교 데이터가 나타났습니다. 현대중공업 크레인, 초기 비용 240억 원, 30년 총 비용 280억 원, 가동률 99.8%. 데이터가 보여주는 것은 압도적인 안정성이었습니다. 예측 가능한 운영 비용이야말로 항만 경영의 기반입니다. 솜차이의 말에 행사장은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대조적인 사례로 익명으로 말레이시아의 사례가 소개되었습니다. 도입 3개월 만에 전면 중단, 수리 비용 250억 원, 실업자 3만 명. 구체적인 국명은 언급되지 않았지만 업계 관계자라면 누구나 알고 있는 이야기였습니다. 가격만 보고 선택하는 것의 위험성, 환경 적합성 테스트를 생략하는 것의 리스크, 표면적인 숫자에 현혹되는 것의 대가, 행사장 곳곳에서 깊은 한숨이 새어 나왔습니다. 포럼 마지막 날, 참가국 대표들은 공동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항만 인프라 투자에 있어 장기적인 신뢰성을 최우선으로 한다. 환경 적합성의 사전 검증을 의무화한다. 총 소유 비용 평가를 표준으로 삼는다. 이 선언은 동남아시아 항만 투자의 새로운 기준이 되었습니다. 말레이시아에서는 클랑항의 혼란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중국산 크레인의 수리는 6개월이 걸릴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동안 항구의 기능은 절반 이하로 떨어진 채 많은 해운 회사들은 이미 싱가포르나 램차방으로 항로를 변경한 뒤였습니다. 지역 경제에 미치는 타격은 심각했습니다. 클랑시 상공회의소가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항만 관련 기업의 45%가 매출 50% 이상 감소, 창고업체의 30%가 파산 위기, 운송회사의 40%가 인원 감축 실시. 숫자가 보여주는 것은 지역 경제의 붕괴였습니다.
각 신문들은 아즈만의 판단 착오를 비판했습니다. 예산 절감에 눈이 먼 근시안적인 판단, 전문가의 경고를 무시한 결과 국가적 손실을 초래한 책임은 무겁다. 말레이시아 의회에서는 야당이 정부를 추궁했습니다. 왜 환경 적합성 테스트를 실시하지 않았는가? 실사 책임은 누구에게 있었는가? 조사위원회가 설치되어 상세한 검증이 시작되었습니다. 보고서의 내용은 혹독했습니다. 선정 과정에서 기술적 검증이 불충분했다. 예산 절감이 우선시되어 안전성 확인이 생략되었다. 장기적 관점이 결여된 단편적인 판단이었다. 아즈마는 집에서 보고서를 읽었습니다. 모든 지적이 옳았습니다. 그는 무엇을 잘못했던 걸까? 답은 명백했습니다. 표면적인 숫자만 보고 본질적인 가치를 보지 못했습니다. 단기적인 비용 절감을 우선시하고 장기적인 시야를 잃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신뢰라는 눈에 보이지 않는 자산의 중요성을 이해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2024년 봄, 국제해사기구가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습니다. 항만 설비 조달 시 환경 적합성 평가 의무화. 말레이시아의 실패가 세계의 기준을 바꾼 것입니다. 가이드라인에는 구체적인 항목들이 나열되었습니다. 기후 조건에 따른 성능 테스트, 염분 피해 대응 검증, 다습 환경에서의 가동 시험. 이 모든 것이 구매 전에 필수가 되었습니다. 한편, 램 차방항의 성공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2024년 화물 처리량은 전년 대비 40% 증가.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항구로 국제적인 주목을 받았습니다. 새로운 창고 시설이 속속 건설되고 공업 단지로의 기업 유치도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솜차이는 항구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현대중공업의 크레인은 단순한 기계가 아닙니다. 이것은 국가의 미래를 30년에 걸쳐 지탱하는 자산입니다. 그의 말처럼 크레인은 오늘도 조용히 그리고 정확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말레이시아에서는 중국산 크레인의 수리가 완료되었습니다. 250억 원의 추가 비용을 투입한 결과였습니다. 하지만 잃어버린 신뢰를 되찾을 수는 없었습니다. 많은 해운 회사들은 이미 다른 항구와 계약을 맺은 뒤였습니다. 한 번 잃어버린 신뢰는 두 번 다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정말이지. 새로 부임한 항만국장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클랑항은 지금도 싱가포르와 램차방의 뒤를 쫓으며 과거의 영광을 되찾을 길은 멀기만 합니다. 이 이야기가 보여주는 것, 그것은 눈앞의 가격에 현혹되는 것의 위험성이며 동시에 진짜 가치에 투자하는 것의 중요성이었습니다. 중국에서의 3년간이라는 표면적인 실적에 속아 30년 앞을 내다보는 판단을 그르친 말레이시아. 반면 초기 비용은 높더라도 장기적인 안정성과 신뢰성을 중시한 태국. 그 차이는 불과 몇 년 만에 국가 경제 수준의 격차로 나타났습니다. 한국 기술이 가진 진정한 가치. 그것은 단순히 고장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예측 가능한 미래를 제공하는 것, 계획대로 운영할 수 있다는 안도감, 그리고 무엇보다 국민의 삶과 경제를 장기간에 걸쳐 지탱해주는 흔들리지 않는 신뢰성인 것입니다. 당신은 이 이야기에서 어떤 교훈을 얻으셨나요? 단순히 싼 것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본질적인 가치를 꿰뚫어 보는 눈을 갖는 것, 단기적인 이익이 아니라 장기적인 시야로 판단하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신뢰라는 값을 매길 수 없는 자산의 중요성을 이해하는 것. 말레이시아와 태국의 이야기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쪽은 실패로부터 배우고 새로운 길을 모색하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한쪽은 성공을 발판 삼아 더 큰 성장을 이루려 하고 있습니다. 두 나라 모두 이 경험에서 얻은 교훈을 다음 세대로 전해 나가게 될